웃음이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행복을 가득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힘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일수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지요. 벌써 7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950년 바로 오늘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그날의 아픔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영원히 잊지 못할 역사 속 순간이겠죠. 네. 저는 오늘 새삼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전쟁의 아픔 위에 평화를 일구고 또 오늘을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날의 희생과 아픔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기억해야 할 몫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으면서 오늘 생활력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네. 전국 곳곳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여름에 황금 들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오감으로 즐기는 황금빛 물결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활력을 충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파이팅! 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집에만 있기에는 네. 너무 좀 심심한 기분이 드는데 이럴 때 어디 좀 좋은 곳 없을까요? 가기 좋은 있죠. 곳?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일상의 무료함을 단번에 날릴 수 있는 핫한 곳이면서도 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이곳인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딘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우리 미나 씨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미나 씨, 알려주셔요.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이게 뭐야? 육거리 야시장? 재밌겠는데? 이건 꼭 봐야 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육거리 시장 많이 와봤는데요. 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네. 별천지가 따로 없는데요. 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청주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와요. 새벽에도 오고 저녁 늦게도 오는데 실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시장 해가지고 다른 시도처럼 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야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와, 그럼 야시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 하나 알려주세요. 자, 육거리 야시장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요? 예, 10,000원 가지고 친구 두 분이서 맛있는 음료와 안주까지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연도 있습니다. 게임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오늘 재밌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와, 이게 설탕 뿌린 꽈배기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그거.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 이렇게 육거리 시장에 사람 많은 적 있으셨어요? 명절 빼고 요즘에 야시장 열리고 나서 참 오랜만에 장사하는 기분이 듭니다. 손님들이 나와주시는 만해도 고맙죠. 예. 이렇게 야시장이 열리면서 조금 앞으로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바라는 점은 더 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손님들이 더 많이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 좋은 커플이에요. 부럽잖아요. 야시장 정말 재밌게 즐기고 계신데요. 시장에 한번 와보셨어요? 아, 네,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야시장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행 온 느낌도 많이 나고 또 같이 데이트도 하다 보니까 비도 오고 그런데 천장이 있어가지고 또 비도 안 맞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장에 재밌는 거 많아요. 놀러오세요. 이번에 SNS 보고서 육거리시장 놀러 왔는데 되게 먹을 게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청주 육거리 시장 낮에 와도 재밌지만 저녁에 오니까 더 즐겁네요. 사람 냄새 가득하고 활력 넘치는 곳 육거리 시장에서 저는 이 밤을 더 즐기다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즐겨요. 와, 미나 씨 너무 부럽네요. 네. 이게 시장이지요. 맛있는 음식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활력 넘치는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또 가득한 곳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또 야시장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 야시장만의 특유의 그 낭만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보면서 가고 싶다. 막 엉덩이에 들썩들썩거려서 혼났습니다. 네, 민수 씨처럼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야시장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즐겁다고 막 엄지척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인상이 좋으니까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더불어서 상권도 활력이 점점 넘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열리는 이 야시장은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여름에 이 낭만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날 꼭 메모해 두셨다가 출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나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은 사계절 중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따뜻한 봄이나 여름을 좀 여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요즘 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네.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약간 가을이 그리워지는 봄, 그런 여름, 느낌이 가을까지. 네, 들어요. 그렇군요. 겨울은 좀 섭섭해 하겠는데요. 좀 추워서. 네. 희수 씨처럼 여름도 좋고 이 가을의 낭만이 정취까지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곳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곳은 아무 때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여름에 황금빛 들녘에서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미원면으로 지금 바로 소풍 떠나보시죠.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풍경, 초록의 물결 위로 황금빛이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짙어진 녹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황금빛 밀밭 사이로 바람과 웃음이 흐르는 축제의 현장, 지금 밀밭으로 소풍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뮤라입니다. 오늘 글쎄 주변은 정말 초록초록한데 우리가 초록색 보면 활력을 얻잖아요. 근데 이 초록빛 물결이 황금빛 물결로 변해서 정말 장관을 이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때 아닌 가을을 마주한 기분이 드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계절 여행을 하는 것 같죠?
야, 가을도 아닌데 여기는 벌써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황금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여기 살짝 다른 곳이랑 날씨가 좀 다른가 봐요.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황금빛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니, 지금 가을도 아닌데 추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비벼 보시겠어요? 이게 뭔가? 풀을 불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네. 우와, 이게 뭐 같아요? 보리요. 이게 바로 통밀이에요. 통밀이요? 네. 3,000평이 넘는 드넓은 들판을 가득 메운 황금빛 물결. 바로 이곳에 자란 건 건강한 통밀입니다. 배교보지를 활용해 조성됐는데요. 한여름에 느끼는 비현실적인 풍경이네요. 미원면에 미가 쌀밀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쌀이 아니라 밀농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먹는 밀가루들이 대부분 99%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키운 밀로 먹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마을에서 직접 농사지은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청주에 계신 분들 초청해서 밀 축제를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층 더 풍성해진 밀밭 소풍축제. 어느덧 5번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소박하고 따뜻한 매력이 가득한 이곳. 소라 씨도 한번 즐겨볼까요? 뭐부터 즐기면 될까요?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희가 보물찾기. 보물찾기 그럼 상품 있어요, 상품? 네, 저희 오늘 밀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또 저희 직접 저희 브랜드에서 만드는 머그컵도 있고 네. 티셔츠도 있고 저희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 찾아야겠다. 네. 찾아야겠어요. 1인당 1개. 아, 그래요? 네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밀밭 속 보물 어디 있을까요? 오리걸음 하면서 오리걸음? 잘 보인다고. 거짓말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저기? 역시 아니고. 학창시절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던 실력 어디 갔나요? 오늘은 운이 없는 걸까요? 나만 안 보이는 건가? 바닥에 꽂았다고요, 그 아이스크림 막대를. 안 보이시죠?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어렵게 숨겨놓으셨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어. 여기! 왜 이렇게 어렵게 숨겨놓으셨어요? 보이지가 않아. 전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 체험은 바로 밀 수확입니다. 밀을 이렇게 잡습니다. 네. 잡고 앞으로 힘껏 당겨요, 이렇게. 오호.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끗이 잘립니다. 밑에다 놓고. 능력을 보는 거. 참 잘했어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의 딸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오늘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또 일할 때 또 노동요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콩밭매는 아낙네야. 노동요의 리듬을 맡기고 한 줌 두 줌 어느새 밀밭에 일꾼이 된 효라 씨.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선생님, 저 수학하고 왔어요. 그럼 이리 오세요. 네, 이거 어디다 놔요? 여기 놓으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탈곡하는 거예요. 여기를 꽉 잡고 이렇게 대고 돌려. 돌려 이렇게. 돌아가는 탈곡기에 우수수 떨어지는 밀을 보는 재미에 신나게 탈곡 체험도 해보고요. 그 다음엔 밀을 태웁니다. 사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밀을 살짝 그을려 먹는 밀살이 체험이랍니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손으로 비벼요. 들고 이렇게 예, 두 손으로. 알이 다 떨어지게. 익은 밀을 손으로 비비니 알맹이가 쏙쏙 분리되네요. 비볐어요? 네. 그걸 입에 톡 털어 넣어봐. 이걸요? 예, 그냥. 그냥? 예, 톡 털어 넣어봐요. 예. 그리고 맛을 말씀해 보셔. 맛은 이게 처음에 되게 고소하거든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막 올라와요. 또 불맛도 있고. 불량도 약간 있으면서 진짜 되게 묘하네요, 이게 맛이. 예. 되게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특별한 걸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밀밭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아지고 뭐 힐링이 된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가 딱 좋고요. 사실은 그런 걸 바라고 준비했던 축제라서 그렇게 말씀해 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옛 추억을 되살리는 전통놀이 체험부터 우리 밀로 직접 밀리스도 만들고 밀빵으로 샌드위치도 만들어 봅니다. 즐거움이 가득가득하네요. 맨날 핸드폰만 하다가 자연 보고 하니까 애기도 좋고 저도 좋고 힐링하고 갑니다.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와서 해보니까 많이 재밌네요. 애랑 같이 와서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고. 내년에 아빠랑 또 오고 싶어요. 가장 인기 만점인 밀빵 샌드위치 만들기, 효라 씨도 직접 체험을 봤는데요. 내가 만드는 나만의 샌드위치 체크! 맛있게 야무지게 먹기까지 성공! 볼거리도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나서 이렇게 딱 먹으니까 뭔가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 있죠. 딱 그런 느낌이고 이게 또 이곳에서 나온 밀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신선하고 정말 맛있어요. 밀밭을 거닐다 보면 한여름 바람을 타고 밀들이 속삭이듯 스르르 말을 걸어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밀의 속삭임, 이게 바로 힐링이죠. 그리고 추억도 남겨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 뭐 찍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좀 찍으러 왔거든요.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여기 저희가 준비한 그 명화 속의 옷과 비슷한 옷을 먼저 입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밀밭 하면 떠오르는 명화 속 주인공이 돼봅니다. 허리끝도 곱게 묶고 모자도 써보니 한층 더 특별한 모습이 완성되네요. 이제 자연이 선물하는 배경으로 인생샷 남겨보죠.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요? 이거? 예쁘죠? 와, 이거 그냥 그림이네, 그림.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 도시민들이 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해가는 좋은 공간이 되게끔 하는 게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네, 오늘 밀축제를 이곳 청주 미원면에서 함께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제2의 주식이 빵, 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만날게요. 안녕! 복잡한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고 밀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세요. 우리 밀의 가치와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 내년에는 더 밀도 있게 밀이 속삭이는 밀밭에서 다시 만나요. 네, 정말 그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말이 계속 막 절로 나왔는데 그 또 의상까지 갖춰 입고 사진을 찍으니까 뭐랄까요, 좀 대대손손 물러줘야 할 그런 인생 작품이 나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을 재배하고 탈곡하고 또 그 밀로 빵까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밀을 A부터 Z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 함께 가볼까요? 너무 좋죠. 네. 예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네. 폐교 운동장을 활용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밀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밀이 어떤 맛을 나타내는지 산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먹는 밀이 대부분 다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100% 국산 세금강 밀을 직접 먹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밀밭에서 걷고 웃고 즐기고 힐링하고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명화 속에 나오는 이 밀을 줍는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내년에 열리는 6번째 소풍에 꼭 함께 참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활력이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활력아, 엄마는 활력이 정말 정말 사랑해. 얼른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자기야, 벌써 그렇게 사랑해? 빨리 낳고 싶어. 응? 그럼 우리 활력이 내가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는데 낳고 나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활력아, 왜 잠을 안 자니? 배고픈 건가? 아니면 어디 아파? 오줌 쌌나? 아니면 졸린 건가? 모르겠네 진짜. 진짜 어떡해. 자기야, 왜 그래? 울어? 우는 거야? 많이 힘들지?
내가 활력이 불게. 자기 들어가서 자. 얼른 자. 많이 피곤해 보인다. 아니야. 자기 출근해야 되잖아. 자기 얼른 자. 내가 볼게. 아기도 잘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다 귀찮아. 오늘도 활력이가 잠 안 자면 어떡하지? 진짜. 제가요. 오늘도 활력이가 잠 안 자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너무 불안하고요. 아니 어떨 때면 남편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 거 있죠. 아니 왜 애는 나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한테 활력이를 못 맡기겠어요. 막 제가 기분이 오락가락하고요. 진짜 왜 이러나 몰라 정말. 자기야. 참. 말을 해야지. 요즘 자기 너무 예민한 거 알아? 응? 알아. 나 요즘 예민한 거. 그런데 나도 답답해.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질 않나. 수유할 때 기분도 안 좋고 불쾌감까지 하다니. 그러다가 막 슬프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 여보는 몰라. 자기 마음 알지. 자기야, 혹시 자기 산후 우울증 아닐까? 응? 뭐라고? 이게 우울증 증상이라고? 내가 얼마나 성격 밝은데. 나 우울증 아닐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말씀하신 증상을 보니까 산후 우울증이 많네요. 비슷한 증상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료 바로 시작해 보시죠.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기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앞선 영상에서 출산 이후에 여성분이 약간의 좀 예민한 감정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살펴볼 이 산후 우울증일 텐데 이 증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에 생기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임신 중에도 자기는 좀 우울감을 느꼈다. 임신 네. 중에도 이제 눈물 흘리는 일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산후 우울증은 이제 출산 후 발생하는 이제 급격한 호르몬 변화, 그리고 수면 박탈, 그다음에 이제 육아에 대한 압박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뇌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생기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사연 보니까 그 출산 한 달 앞두고 나서는 활려가 사랑해 얼른 보고 싶다 하다가 막상 출산하고 나서는 굉장히 좀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과 비슷한 건지 아니면 좀 다른지 증상이 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제 산후 우울증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 흥미가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좀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과 이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후 우울증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불안이라든지 과각성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잠에 들려고 하면은 아이가 깰까봐 이제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다. 아니면 이제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걱정된다. 이런 지속적인 이제 긴장과 이런 긴장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불안이랑 이제 수면 박탈이 누적되면 점점 감정이 이제 좀 무너지게 되고 우울감,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화면에서처럼 출산 전에는 좀 행복하고 아이를 기대하면 이제 설렜던 기분들이 점점 이제 출산 후에는 아이가 좀 무섭다. 아이를 이제 심지어는 이제 아이가 밉다라는 어떤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감정들에 좀 당황하기도 하고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산후 우울증은 단순한 우울이라고 하기보다는 불안, 과각성, 양육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으킨 정서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출산이라는 게 또 굉장히 위대한 과정인데 이런 경험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안타까운데 실제로 이 산후 우울증이 왜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출산이라는 게 위대한 과정인데 네. 이 출산이 참 몸에 큰 생리적, 신체적 변화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은 어떤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몸과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합적인 변화를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뇌의 스트레스 조절 회로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임신 중에 이제 수십 배까지 올랐던 어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출산 직후에는 거의 이제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감정 조절 시스템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네. 또한 임신 중에는 이제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를 좀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조절 축인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이 이제 강하게 작동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출산 후에도 좀 안정화되지 않고 과활성화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되게 예민하고 각성되면서 정서 조절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은 어떤 우울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후에도 이런 지속되는 어떤 과각성, 그다음에 긴장의 회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탈진, 정서적 네. 탈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우울감이 들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이러다 말겠지. 왜냐면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가서 치료 받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산후우울증이 좀 이렇게 발견이 어려운 것은 네. 출산 후에 이제 누구나 산후우울감이라고 해서 이런 우울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 이제 산후우울감 또는 이제 산후블루스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산후우울감은 출산 3, 5일쯤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1,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산후우울증은 그보다 더 오래 이제 지속되게 되는데요. 또 감정 기복을 넘어서 어떤 불안 또는 네. 초조 그리고 불면 그리고 죄책감 같은 정서적 고통이 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니까 좀 참아야지 아니면 내가 엄마니까 견뎌야지 하면서 그럴 좀 것 병을 같아요. 키우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료실에서 오는 이제 진료실을 오시는 산모들을 보면은 자신이 엄마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가 예뻐 보여야 되는데 뭔가 밉다, 아이를 피하겠다 이런 감정을 굉장히 이제 숨기게 되고 그래서 네. 자신의 감정을 이제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더 진료실에 오는 경우가 늦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진료실에 오는 분들을 보면은 밤에 이제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뭔가 이제 과각성되고 불안 초조한 상태에서 탈진된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군요. 네. 산후우울증 치료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 뭐 보통의 우울증 치료와 비슷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치료 과정은 일단 산후우울증도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개입하면 충분히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네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심리적 지지랑 어떤 편안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배우자나 가족들이 양육을 좀 분담하고 산모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면 장애나 어떤 불안, 초조 그리고 안절부절 못한 이런 상태가 이제 심하다면 꼭 산모 아기 안전을 위해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문득 좀 든 생각이 약물 치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유 수유 중이라면 약물 치료가 괜찮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아이에게 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모유 수유를 끊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모유 수유 중일 때는 네. 산모가 이제 섭취한 약물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약 선택에 이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게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수유 중에도 쓸 수 있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헤일 등급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양리학자가 이제 구분한 등급에 따르면은 네. L2 등급만 돼도 L2. 충분히 이제 산모에게 그다음에 아이에게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일 때 많이 쓰는 항우울제 중에서도 L2 등급에 해당하는 약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쓰는 항불안제나 수면제, 항정신병 약물들도 충분히 L2 등급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산후우울증 좀 잘 치료가 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이 치료가 좀 잘 안 돼서 중증으로 발전될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좀 중증으로 될 때가 이제 문제인데요. 산후우울증이 이제 조기에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면 좀 몇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증상이 심화되면 한 1000명 중에 1명꼴로는 망상이나 이제 환청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영아 살해라던가 자해, 자살 같은 아주 심각한 위험한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료가 이제
계속 이제 되지 않고 네. 병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이제 장기화돼서 산후우울증을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우울증으로 이제 발전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후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떤 우울, 무기력, 그다음에 아이와 이제 이런 정서적 거리감이 멀어지는 게 계속되면 아이랑 이제 건강한 애착관계 형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힘들다고 느낄 때는 너무 참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후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배워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산후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엄마가 되는 과정은 어차피 힘든 거니까 조금만 견뎌. 힘내봐, 견뎌봐, 화이팅 뭐 이렇게 해야 좀 힘이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니군요. 산후우울증 산모가 이제 네. 치료 환경을 올 때 이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죄책감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산모랑 이제 함께 아이를 돌보는 뭐 남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양가 부모님 또는 이제 산후도우미들이 뭐 아기를 생각해라 아니면 엄마들 하면 누구든지 이제 겪는 과정이다. 누구나 다 지나갔다 이런 말들이 뭐 조금은 위로나 응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산모에게 더 죄책감을 주고 그다음에 자신이 이제 부족한 엄마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런 도움을 치료를 피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후우울증은 내가 나쁜 엄마라서 내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출산이라는 이제 큰 변화가 있었고 그런 변화의 몸이 다시 아이를 키워한 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몸과 내가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힘들 때 그래 당연히 힘들지 힘들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지금은 너가 좀 산모에게 회복에 좀 집중을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됩니다. 네. 산후우울증은 혼자 참고 견디는 병이 아니라 맞아요. 가족과 이제 주변 이제 가족들이 함께 지지해주고 사회 전체가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맞네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또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산후우울증은 어떤 뭐 나약한 마음, 내가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출산 후에 생기는 이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 급격한 변화를 내 몸이 새로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 생기는 새로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통잠을 자는 시기를 뭐 100일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시기까지는 좀 산모가 이제 야간에 이제 수유하는 거를 좀 다른 가족들이 나눠서 산모가 좀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5시간을 이렇게 끊어서 자는 거랑 쭉 자는 거랑 어떤 회복과 이런 안정에 충분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모가 혹시라도 아이가 예쁘지 않다, 내 아이가 왜 밉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내다 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산후우울증이라면 누구나 들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당황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준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워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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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씨. 움직이니까 더 더워요. 그렇죠. 민수 씨 네.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열대야가 벌써 또 관측됐다고 하고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이 여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너무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아마 희수 씨뿐 아니라 전 국민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 네. 여름 이제 뭐 엄청 덥다고 하는데 어떻게 견뎌야 될까라는 걱정이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여름에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달래줄 그 아주 맛있는 맛, 시원한 맛이 남아 있습니다. 제 별명이 또 빙수기도 하거든요. 빙수야인데 입으로만 시원하게 즐기는 빙수가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즐기는 시원한 빙수라고 하거든요. 이색적인 빙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포항으로 갑니다. 송도 해수욕장으로 떠나볼게요. 드릉드릉 무더위 시동 거는 여름이 왔다. 입안 가득 터지는 시원함을 찾게 되는 계절. 상큼하고 달콤한 과일로
건강까지 챙길 빙수 맛집 찾아가 봅니다. 와, 여름이다! 여러분, 드디어 여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시원한 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원한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 나온 이유는요, 바로 시원한 음식 중에서도 맛있는 빙수를 먹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바로 무더위를 탈출시켜줄 시원한 빙수 맛보러 가보실까요? 포항의 오션뷰 카페 거리는 바로 이곳. 송도 해수욕장이 보이는 곳에 카페들이 가득. 오늘의 빙수 맛집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창밖으로 온 바다, 카페 안으로는 어머나, 한눈에 봐도 앤티크 자체죠. 와, 여기가 뭔가 여느 카페와 다르게 굉장히 고풍스럽고 왕국 같은 분위기가 들거든요. 혹시 어떤 컨셉으로 만드신 건가요? 제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미녀와 야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를 보고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꾸며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미녀와 야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미녀라는 캐릭터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훨씬 더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포항 최고의 미녀와 빙수 맛 좀 볼까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빙수 맞아요? 너무 귀여운데. 아니, 진짜 제가 본 빙수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사장님의 멋진 솜씨, 푸바오를 꼭 닮은 판다에 깜찍한 공룡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빙수는 없을까 고민하며 만들었다고요? 차곡차곡 실타래처럼 뽑아낸 빙수도 이 집만의 비법이라네요. 아, 근데 빙수가 진짜 아기자기하고 너무 귀여워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먹기 너무 아까워요. 자, 고민은 빙수만 녹일 뿐. 아까워도 어째요? 먹어봐야겠죠? 큰 돌을 인절미로 염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콩가루 뿌리고, 근데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콩가루가 진짜 국산 콩가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팥 보이시죠? 이 팥이 사장님께서 직접 쓰신 거래요. 전통 팥빙수와 귀요미 캐릭터의 이색 조합. 과연 그 맛은? 와, 이게 확실히 팥이 진짜 직접 쓰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맛이 진짜 진하고 진짜 맛있어요. 인절미 팥빙수가 전통을 이어왔다면 공룡 모양 멜론 빙수는 떠오르는 샛별이죠. 요거랑 같이 그래서 찍어서 와, 이게 멜론이 동그란 게 요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씹으면은 가즙이 팡 터지면서 그 멜론 맛이 진짜 진하게 느껴져요. 우유와 연유를 넣어 만든 얼음을 착착착 썰어 실타래처럼 곱게 쌓아 올린 실타래 빙수들. 가늘고 긴 실타래처럼 만들어 식감은 더 부드러운데요. 달콤하고 진한 망고 빙수까지. 여기가 바로 빙수 천국. 계절에 따라 매번 다르게 선보이는 실타래 빙수. 귀여운 캐릭터도 그때그때 달라요. 먹는 재미, 보는 재미까지 두 배랍니다. 여기는 빙수 종류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사진 찍어도 이쁘고. 르네상스 시대? 약간 이런 고급적인 분위기고, 여기 또 창 밖에 보면 바다도 이렇게 훤히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도 이렇게 힐링되는 것 같고, 특히 빙수도 너무 맛있고. 데이트하러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 이색 빙수 맛집. 한 곳만 가기엔 섭섭해서 찾아온 이곳. 이곳은 두 번째 이색 빙수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여기도 맛있는 빙수가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그럼 바로 먹으러 들어가 볼게요. 감독님, 근데 여기 빙수 맛집 맞나요? 빙수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빙수 맛집이 아니라고요? 아니 설마 했는데, 아니 대체 이건 뭐죠? 여름 제철 맞은 수박에 놀랄 수밖에. 노란 빛깔 참외는 이거 참 왜? 싱싱한 과일이 한가득.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사장님, 근데 여기에 과일밖에 없는데 무슨 빙수를 판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시면 과일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쪽 편으로 해서 카페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일 가게도 하고 카페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과일도 팔고 공동구매도 하는 이곳. 와, 이젠 장 보러 카페에 갈까 봐요. 사장님, 제가 빙수를 먹고 싶은데 보니까 여기 메뉴가 과일 빙수 하나거든요. 맞나요? 네, 저희는 이제 과일 빙수는 단일품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때그때 제철 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새로운 과일 빙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빙수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이게 과일 빙수군요. 와, 이게 과일이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과일이 너무 많아 얼음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 제철 맞은 백용과의 수박은 물론이고요. 멜로디, 체리, 통째로 넣은 참외까지. 싱싱한 과일 폭탄에 비타민까지 풀 충전하게 생겼네요. 과일부터. 이게 한 입에 3-4가지 과일이 한 번에 들어가서 씹히니까 정말 이 과일들의 맛이 합쳐졌을 때 환상의 조합이 나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상큼하고 또 달콤하고. 과일 샐러드, 과일 뷔페가 따로 없다. 이 과일, 저 과일 하나씩 먹다 보면 몸은 튼튼, 피부는 뽀샤시 건강해지겠죠? 이만큼 과일을 먹으니까 안에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 근데 이 안에 베이스가 핑크색인 거 보니까 무슨 맛일지 좀 궁금한데. 사장님, 혹시 이 안에 있는 베이스가 어떤 베이스인가요? 그거는 이제 수박을 갈아서 만든 이제 수박 베이스입니다. 아, 그럼 수박으로만 만드신 거예요? 와, 확실히 수박 베이스의 이 얼음이라서 그런지 진짜 과일들이랑 너무 조화가 잘 어울리고 진짜 시원해요. 와. 제철 과일이 가득한 이곳에서 빙수만 먹을 순 없죠. 과일 주스 한 잔도 쭉. 시원하다. 과일은 역시 제철에 먹어야 제맛. 제철 과일을 듬뿍 넣고 갈았으니 신선함도 잡고 맛도 잡고 건강까지 꽉 잡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색 빙수 맛집 2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올여름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이색 빙수 드시면서 눈도 즐겁고 맛도 즐거운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안녕! 모양도 예술, 맛도 예술. 이색 빙수들이 졸지어 우리를 기다리는 계절. 제철 과일로 건강도 챙기고 달콤한 맛으로 에너지도 충전하고 특별한 빙수로 행복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더위 다 날린 듯한 기분입니다. 여름에는 사실 차가운 음식과 그리고 피서 하면 또 바다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보면서 먹는 빙수라니. 와,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완벽한 코스가 아닐 수 없어요. 너무나 빨리 즐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빙수 비주얼이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고 그러게요. 더불어서 이 과일 빙수가 제철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잖아요. 정말 이 과일 빙수 좋아하는 저로서는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송도 해수욕장을 보면서 먹는 빙수도 맛있겠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도 정말 맛있고 또 예쁘게 보이는 빙수 맛집이 정말 많거든요. 네. 올여름 더위에 지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빙수 한 그릇 하러 한번 떠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여름이면 대한 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헌혈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혈액이 부족하면 수혈용 혈액이 필요한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충북도가 릴레이 헌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8일 충북도민 헌혈의 날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7월 31일까지 31일 동안 도민 7,700명의 동참을 목표로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 명의 100걸음보다 100명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 릴레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헌혈이 특정인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헌혈에 동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새말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